그러면 네. 안녕하세요. 코사다마 여러분. 네. 오늘 벌써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많이 추우신데 몸 조리 잘 하시고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번에 대학교 동아리와 개발 커뮤니티 활동으로 글로벌 IT 기업 인턴의 랜딩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릴 정유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코사다마 스태프 중에 한 분이신 용준님의 초대로 감사하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요. 제가 이 자리에 설 자격은 그렇게 없지만 그래도 제가 거쳤던 과정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한번 네, 그럴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도대체 쟤는 누구길래 여기 있지? 그리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코딩을 잘하지도 않고 스펙이 뭐 학점이 좋거나 스펙이 뛰어나진 않습니다. 다만 제가 학부생 때 많은 노력, 뭐 활동들을 하면서 노력을 기울인 끝에 제가 원하던 IT 기업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게 됐고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 와주신 것도 제가 어떻게 인턴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 과정을 일련의 과정들을 쭉 설명이보다는 소개해드리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좀 미천한 성장 스토리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를 올해 8월에 졸업했습니다. 17학번이고 주전공은 전자전기공학과예요. 원래는 반도체, 뭐 회로, 통신 쪽을 공부하는 학과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IT 쪽에 관심을 갖게 돼서 컴퓨터공학을 부전공했어요. 네, 올해 8월부로 졸업했고 졸업한 지 3개월 정도 됐네요. 어, 그렇고 비전공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뭔가 IT나 컴퓨터 쪽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진 않아서 비전공자 수준으로 시작을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현재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턴을 마친 다음에 G 헬스케어라는 기업에서 바이오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곳이에요. 뭐 병원에서 보는 초음파 장비, 뭐 혹을 발견한다던가 종양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초음파 장비, 태아의 태동으로 움직임을 확인하는 그런 장비에 들어가는 영상 처리나 소프트웨어 기능들을 개발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제가 했던 활동들을 한 90% 정도 나열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인턴십까지 거쳐서 졸업을 성공리에 했고요. 제가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 중에서 한번 카테고리별로 나누어 봤어요. 뭘 했나. 교내 연합 동아리 같은 경우는 크게 4가지를 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멋쟁이 사자처럼이란 동아리랑 또 프로그래피라는 연합 동아리, 그리고 교내 학술 동아리를 했었고 교내에 있는 컴퓨터 동아리를 크게 4가지를 했었습니다. 긴장이 돼서 말이 잘 안 나오는데 긴장 풀고 좀 해볼게요. 그 다음으로는 대외 활동이랑 제가 갖고 있는 커뮤니티 스킬을 늘려줄 수 있었던 프로그램들은 크게 5가지가 있네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했고 해커톤을 기획하는 주관하는 단체에서 대외 활동을 하기도 했고 큰 글로벌 기업에서 하는 뭐 엠버서더 홍보대사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했었고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업에서도 관련된 활동을 했었고요. 가장 최근에 했던 깃허브 캠퍼스 익스퍼트 프로그램, 깃허브에 있는 학생들의 커뮤니티 육성을 돕는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4번의 인턴십을 하고 저는 졸업을 했어요. 여기서 2개는 학점이 연계되는 학교랑 연계되는 프로그램이었고 나머지 2개는 제가 직접 공고를 찾아서 풀타임으로 지원한 공고들이자 인턴십들이었습니다.
음, 많지는 않지만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얕고 넓은 활동을 해왔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7가지 키워드로 제 학부생 시절을 요약하고 활동들로부터 역량을 키울 수 있었던 표현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인 거는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활동들에 있어서 타임라인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2017년에 들어와서 1학년 때는 뭔가 해보고 싶고 나 스스로 개발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예전부터 뭐 프로그래머라던가 해커에 대한 약간 막연한 동경심이 있었어서 뭔가 해보고 싶은데 잘 할 수 없는 게 없어서 교내에 있는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거기서는 C 언어를 스터디하는 그룹이었고 사실상 소규모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스터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험으로 뭐 for loop, while moon 이런 것들 돌려가면서 프린트F 같은 거 해보면서 재미는 있었는데 막상 화려한 게 눈에 보이진 않으니까 흥미를 가지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른 걸 해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렇게 학업에만 집중을 하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2학년 때는 좀 마인드를 바꾸게 됩니다. 2학년 때는 본격적으로 멋쟁이 사자처럼이라는 동아리를 많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전국적으로 학교마다 운영하는 비전공자뿐만 아니라 전공자들까지 대상으로 해서 IT 교육뿐만 아니라 같이 협업해서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동아리인데요. 아마 중앙대에도 지부가 있을 건데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로 지부가 있었고 이렇게 6기 부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만났던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협업 경험들을 토대로 아, 되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활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내가 많이 얻는구나. 내가 생각보다 소극적인 사람이라 생각했었는데 외향적인 걸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서 그때 이후로 이제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막 지원을 했어요. 여기서 보면 YSET G 글로벌 멘토링이라고 해가지고 G라는 기업에 계신 분들이 이제 외국계 들어오기 위한 꿀팁을 알려주는 뭐 그런 식의 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멘티로 참여를 했었고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뭐 홍보대사 프로그램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보스코인이라는 기업,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암호화폐 기업인데 여기서는 제가 당시에 암호화폐에 관심이 많았고 신기술들이 어떻게 현업에 도입이 되는지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어서 비록 홍보대사 프로그램이고 내 기술 개발 능력을 키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연관된 과학기술과 연관된 프로그램들에 치중해서 제 부가적인 역량을 좀 쌓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시기가 2학년 때였습니다. 그리고 3학년이 되고 나서는 멋쟁이 사자처럼이란 동아리가 좋았고 되게 어떻게 보면 멋쟁이 사자처럼 덕분에 다양한 활동들을 시작했고 많은 프로젝트, 사이드 프로젝트도 해볼 수 있었고 그런 경험이 너무 긍정적이었고 제가 배웠던 거를 남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재밌구나라는 걸 느껴서 운영진을 시작했고요. 그 운영진과 더불어서 아, 개발 실력 또 쌓고 싶은데 싶어서 같이 프로그래피라는 프로그래밍 동아리를 병행해서 3학년 때 했었습니다. 그렇게 3학년 1학기 때는 동아리 활동을 정신없이 보냈고 그 학점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었던 시기 중 하나고요. 그 이후로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3학년 2학기 때는 캐나다 교환학생을 다녀왔어요. 영어 실력도 늘고 싶었고 이제 국내에서는 다양한 활동들을 했고 국내 사람들 많이 만났으니까 이참에 견문도 넓히고 외국 사람들도 만나서 활동을 해보자, 공부도 해보자라는 생각에 교환학생을 한 학기 동안 다녀왔어요. 한 학기 다녀오고 2020년에 이제 한 학기 동안은 한 학기 교환학생 다녀오고 한 학기 동안은 캐나다에 머무르면서 그냥 거기서 알바 같은 거는 비자 때문에 못했고 그냥 쉬면서 친구들이랑 같이 지내고 거기 로컬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조금 더 영어 커뮤니케이션 스킬들을 늘리고
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걸어왔던 길을 돌아보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취준을 할지, 어떻게 인턴을 시작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휴학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휴학하는 시간. 좀 이상하긴 한데, 그렇게 휴학하는 과정 중에 제가 했던 활동들이 뭐가 있었냐면, 엔젤핵이라는 되게 전 세계적으로 큰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진 해커톤 단체가 있는데요. 엔젤핵 서울이 마침 열린다고 해서 그때 엔젤핵 서울 지부에 도울 수 있는 운영진들을 뽑고 있었고, 저는 이제 멋쟁이 사자처럼 해서 했던 뭐 경험들이랑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쌓았던 뭔가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엔젤엑 서울에 지원을 했고, 운 좋게 뽑혀서 그 2020년에 코로나 속의 창의성 속의 위기라는 주제로 한 4,500명 정도 참여했던 해커톤의 기획 운영팀으로 참여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자전기공학과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전자과 공부는 또 놓치기 싫었고, 전자과로도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같이 교내 동아리를 꾸려서 소프트웨어도 조금씩 다루고 하드웨어로도 뭔가 프로젝트를 끄적끄적 해보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한 1년 정도 운영을 하고 넘겨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뭔가 주저리 되는 것 같긴 한데, 네. 이렇게 4학년을 마치고 2021년 작년에는 본격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막 찾아서 지원을 했어요. 3, 4학년 때까지는 인턴십을 들어가기 위한 활동들을 많이 했고, 제가 좋아하는 커뮤니티 활동, 그리고 기술 관련 활동들을 했다면, 4학년 때는 본격적으로 인턴십을 찾아 나섰고, 처음에 딱 인턴을 찾으려고 하면은 되게 막막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국내 대기업들을 지원하려고 하면은 다 거의 서류 탈락을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학점이 그리 높지도 않았고, 되게 눈에 띄고 이런 게 크게 없었어서 가장 먼저 찾았던 게 학점 연계되는, 이제 학교에서 연결시켜주는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다행히 몇 개 있었고, 처음에 스타트업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멋쟁이 사자처럼이랑 프로그래피 등을 통해서 쌓았던 웹 개발 지식으로 풀스택 엔지니어로 한 2달 안 되게 일을 했었고요. 사실 2달이란 짧은 시간이었지만 스타트업의 문화를 알게 되고, 스타트업이 이렇게 조리 있게 일을 하는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학점도 받고 그렇게 겨울 학기를 끝냈고요. 그 툰스퀘어 스타트업에서 인턴십을 마친 다음에 깃허브 캠퍼스 익스퍼트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너무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 깃허브 에듀케이션이라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 학교당 한두 명씩 선발을 해서 그 학교 내에 커뮤니티를 육성하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활동이고요. 저는 이 깃허브 캠퍼스 익스퍼트 프로그램 때문에 11월 중순에 샌프란시스코에 다녀왔어요. 거기서 했던 컨퍼런스에 초대를 받아서 뭐 비행기라던가 뭐 식사, 뭐 숙소 다 지원받고 샌프란시스코에 다녀와서 되게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지원해 보시는 거 추천하고요. 깃허브 캠퍼스 익스퍼트 프로그램은 쭉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인턴십을 아까 계속 찾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2021년 중순에는 슈어소프트라는 한국 중소기업에서 인턴십을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점 연계 프로그램이었고요. 여기서는 하드웨어 관련 일을 했어요. 기존에 제가 했던 활동들이 다 소프트웨어 관련 활동들이 많았고, 근데 소프트웨어로서 또 제가 사실 개발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뭔가 네카라쿠베 이런 데 취직이 사실 솔직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참에 하드웨어로 틀어볼까라는 고민이 가장 컸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드웨어 쪽으로 조금 시작을 해볼까? 이게 맞는지 경험을 해볼까라는 생각에
중소기업에서 인턴을 했고요. 그때 경험은 그리 좋진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뭔가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이 생겼던 경험이기도 하고, 네, 그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근데 그때 당시엔 너무 짜증나고 힘들고 일이 싫고 그랬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거기서 했던 일 덕분에 제가 원하던 기업에서 인턴을 또 다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 다음이 바로 베어로보틱스라는 회사인데요. 이게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된 스타트업이고, 하는 일은 식당에 서빙 로봇이 돌아다니는 식당들이 있어요. 거기서 자율주행 서빙 로봇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이고요. 여기서도 이제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엔지니어로 입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 7개월 동안 비교적 최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제가 퇴사를 하게 된 이유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인턴십이 우연치 않게 겹치게 됐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정말 베어로보틱스에서 일하는 게 되게 좋았고, 하드웨어도 마침 관심이 갔었는데, 문화도 좋고 회사도 좋고 다 좋았지만, 뭔가 마이크로소프트 인턴을 합격했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고, 제가 항상 어렸을 때부터 동경해왔던 기업이기도 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에 일 그만두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턴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제 4년, 5학년까지의 타임라인이고, 좀 지루했을 것 같은데 바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7가지 키워드로 제 활동들을 요약했고, 이런 요약했던 것들 내용으로 항상 저는 이력서를 썼고, 지원서를 썼고, 면접 때도 이렇게 소개를 항상 했었어요. 제 활동들을 종합해보니까 이렇게 키워드가 자연스럽게 나오기도 했고, 그동안 제가 발전하고 싶었던 방향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도 있습니다. 커뮤니티 개발, 협업, 소통, 기술 공유, 퍼블릭 스피킹, 글로벌 마인드. 어떻게 보면 다소 뻔한 단어들일 수도 있지만, 저처럼 취준이나 인턴십을 준비하면서 나를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랑 그 근거, 그리고 성과들을 잘 매핑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키워드를 요약을 하고, 하나의 키워드당 제가 했던 활동들을 매핑을 시켰어요. 협업 관련해서는 멋쟁이 사자처럼 해서 동아리를 운영하고 부원으로 있으면서 교내 축제 사이트를 개발해서 배포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런 협업의 일련 과정들이나 엔젤엑 서울 400명, 500명이 참가했던 큰 규모의 행사를 준비하면서 있었던 트러블 갈등 관리 경험, 협업 경험들을 잘 살려보았고, 기술 공유란 토픽에서는 암호화폐 기업에서 이런 기술에 관심이 있어서 이걸 홍보하는 행위를 했다라는 점이나 GitHub 캠퍼스 익스퍼트 프로그램으로 GitHub의 액션 기반으로 한 자동화된 해커톤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경험이 있는데 그런 걸 살리고, 매년 오픈소스 컨트리뷰톤이라는 행사가 열리는데 거기에서 초청을 받아서 제가 갖고 있는 GitHub에 대해 갖고 있는 지식들을 공유할 수 있는 워크숍들을 열기도 했었고, 교내 하드웨어 동아리 운영진으로 활약하면서 하드웨어에만 포커스를 둔 게 아니라 전작과 학생들이 의외로 소프트웨어 개발은 잘 모르고 하드웨어 쪽만 파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오픈소스가 어떤 거다, 이런 게 있다, IT에는 뭐가 있다, 이런 소개를 해주는 세션뿐만 아니라 기술 세미나까지 주관했던 경험이나 멋쟁이 사자처럼 동아리로 개발하고 교육했던 운영진 경험. 퍼블릭 스피킹으로는 GitHub 캠퍼스 익스퍼트로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 앞에서 저를 소개하고 기술에 대해 소개하고
워크숍을 주최했던 경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네트워킹 행사에 참여하면서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법뿐만 아니라 기술을 어떻게 다른 청중들이 듣기 편하고 이해를 잘할 수 있을 수준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을 좀 쌓았고요. 마지막으로 글로벌 마인드를 이라는 키워드를 뽑은 이유는 GitHub 캠퍼스 익스퍼트 프로그램으로 세계 대학생들과 교류를 했고 교환학생을 다녀오면서 전공 과목을 수강하고 외국 학생들이랑 팀 프로젝트를 하고 발표를 했었고 슈나이더 일렉트릭 유니버시티 앰버서더라는 프로그램 대외 활동으로 비록 대외 활동이고 되게 마케팅성이 강한 활동이지만 그 속에서 제가 배울 수 있었던 점, 기술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점을 강조하고 어떻게 영어로 문서를 작성하고 영어로 사람들과 교류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YSG 글로벌 멘토링이라는 글로벌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하면 영어 역량을 쌓고 기술 역량을 쌓아서 뭐 취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하면서 제 스킬을 7가지 요약을 해서 역량을 쌓았고 이렇게 정리하는 게 면접 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넘어가 보고요. 되게 서론이 길었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면 제가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인턴 하게 된 과정을 설명드린다고 해서 관심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인턴은 어떻게 진행되고 인턴은 어떻게 뽑는지에 대한 과정을 짧게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에서 여름 인턴십을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했었고요. 제가 맡은 직책은 솔루션 스페셜리스트라는 직책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되게 광범위하게 뽑고 그 다음에 실무진들이 여기 팀에 잘 맞겠다 해서 매핑시켜줘서 직책을 부여받는 형식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보셨을 땐 제가 세일즈 업무에 잘 맞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는 중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 영업직을 맡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제 직무였고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 인턴십은 크게 이렇게 진행이 돼요. 네, 인턴십을 작년 8월에 서류 전형이 있었고 서류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어플리케이션을 받는 형태였고요. 커리어 사이트에 레주메 한 장 톡 넣으면 지원 끝입니다. 아시겠지만 한국 기업들에는 뭐 지원 동기를 쓰고 왜 지원했냐, 뭐 이걸 위해 쌓은 역량은 뭐냐 부터 시작해서 관심 있게 갖고 있는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뭐 되게 항목들이 많은데 그거랑 다르게 외국계 기업답게 그냥 레주메 한 통만 넣으면 어플라이가 되는 형태였습니다. 그렇게 서류 전형에 합격을 하고 나면요. 1차 그룹 인터뷰가 있었어요. 1차 그룹 인터뷰는 한 6, 7명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친구들 다 모여가지고 한 군데 모여서 그룹 디스커션을 하게 시켜요. 그리고 주제를 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너네가 회의를 하고 한번 발표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30분의 시간을 주고 한 20분 동안 발표를 하게 그 자리에서 시킵니다. 물론 그 주제들은 후보들은 한 4-5개로 나누어서 그룹 인터뷰 전에 사전에 통지를 해줘요. 그래서 미리 조사는 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제를 확정짓는 시점은 그룹 디스커션 당시에 확정을 짓게 됩니다. 그렇게 저희끼리 그룹 디스커션을 하면 뒤에 백그라운드에 저희를 심사하고 계신 분들이 뒤에서 섀도잉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몇 명만 뽑아서 합격시키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운 좋게 저는 1차를 통과를 하고 2차로는 이제
1대1 인터뷰를 보는데 직무 관련 면접이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기술 영업 직군이었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것도 약간 있었지만 주로 영업에 대한 스킬, 사람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대할 건지, 이렇게 난처한 상황이 있는데 너가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에 대한 상황 면접이 주된 면접이었고요. 그다음으로 3차는 프레젠테이션 인터뷰라고 해서 1대 다로 제가 대학교 때 했던 활동 중에 뭐 하나를 꼽거나 프로젝트 하나 뽑아서 발표하는 면접 형태였습니다. 이렇게 약 4개월 동안 면접이랑 서류 전형이 진행되고 12월에 최종으로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그때 오퍼 레터를 받고 최종 합격하게 되고요. 그다음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하기 전에는 프리 온보딩 세션이라고 해서 인턴들이랑 같이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될 건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받습니다. 여기서 소개드리고 싶었던 거는 레주메에 어떤 걸 담아야 되는지 저는 정말 처음에 헷갈렸어요. 그래서 되게 막 이것저것 찾아보기도 했는데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지원할 때 썼던 레주메 형식에 대해서 소개드리면 이름 연락처를 크게 위에 넣고 그다음에 학력, 경력, 활동, 어학 성적 그리고 포부를 넣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에 4가지는 뻔한 것들이고 저는 여기서 가장 초점을 두었던 게 활동 내역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키워드 중심으로 제가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를 적었고요. 그리고 포부 목표는 이거는 사실 잘 안 쓰는 항목인데 저같이 학부생으로 인턴을 지원하는 시점에서는 사실 경력이나 이런 거 쓸 게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칸이 조금 비고 그래서 목표를 저는 썼어요. 저는 이런 스킬셋을 갖고 있고 해당 인턴십을 통해서 어떻게 제 역량을 발휘하고 싶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결과물을 내고 싶습니다라는 한 2문장 정도를 넣었는데 전 아무 생각 없이 넣은 거였는데 제가 막상 최종 면접에 가서 보니까 면접관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포부를 되게 잘 썼다. 되게 직무랑 잘 맞게 썼고 포부를 되게 인상 깊게 봤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건 입사 이후에도 계속 말씀을 해주셨어가지고 이 포부랑 목표를 넣는 게 좋은 거구나 싶어서 살짝 꿀팁을 공유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인턴십에 관련한 질문들은 나중에 더 주셔도 되고 소개는 여기까지고 이제 마지막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갑자기 마무리하는 분위기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팁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요. 어떻게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인턴을 하게 됐냐부터 시작해서 인턴십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활동들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아마 학부생분들이 많으시고 인턴이나 취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요. IT 기업에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크게 생각하는 4가지 팁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학교 때 했던 활동들을 키워드 하나하나 매핑해서 소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2번째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비전공자분들이 많으시고 IT에 관심이 있고 개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커뮤니티라는 토픽이 이제 IT랑 떼어낼 수 없는 분야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자신의 네트워킹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소통 능력 이외에도 자기가 향상시킬 수 있는 스킬셋을 갖고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 동아리 활동들을 하면서 기술적인 역량도 중요했지만 제가 소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 잘 프레젠테이션 하고 기술적으로 설명을 하고 남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프레젠테이션
기술 전달 능력을 좀 더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포커스를 두고 여러 활동들을 진행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IT 기업 그리고 외국계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팁은 링크드인이라는 플랫폼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링크드인을 시작한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턴에 지원하기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 계신 현업자분들을 찾아서 직접 메시지를 다 일일이 드렸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턴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게 궁금하고 이런 게 궁금합니다. 저는 이렇게 뭘 했었고 어떤 걸 덜 하길 희망하는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 라고 메시지를 드리면 한 분 한 분이서 다 읽어주시고 되게 잘 대답을 해주세요. 놀랍게도 학부생이라고 하면 되게 귀엽게 봐주시고 어떻게 보면 불쌍하게도 봐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어쨌든 되게 현실에서는 뵐 수 없었던 분들이 링크드인 다 계시니까 하나하나 물어보시면 다 너무 잘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링크드인을 통해서 자기 이력들을 다 관리를 하고 활동들 뭐 했는지, 무슨 수업을 들었는지, 무슨 이력이 있는지를 정리를 해두면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한국 기업이나 외국계 기업 다 준비를 해본 입장으로서 뭐 자소설이라던가 사람인 같은 플랫폼에는 없는 채용 공고들이 링크드인에 되게 많거든요. 저도 베어로보틱스라는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인턴십도 다 거기 링크드인 공고를 통해 찾았고요. 그래서 링크드인 잘 활용하시는 거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지금 저학년 분들도 계실 테니까 어떤 활동을 할지 고민이 된다 하면은 일단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많이 할애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공부를 못하면 어떡하지? 학점이 낮아지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일단 프로그램들에 지원을 해보시고, 떨어지는 경험만큼 붙는 경험도 많이 생기니까요. 이게 나중에 도움이 될까? 이걸 쓸데없이 굳이 해야 돼? 라고 생각되는 프로그램들이나 활동들이 있어도 꼭 지원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결국에는 도움이 안 될 줄 알았던 활동들이 나중에 돌이켜 보면 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되게 중소기업에서의 업무가 마음에 안 들었고 그만둘까 생각도 했던 경험이 있었고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그 경험 때문에 지금까지 인턴십을 마무리 잘 할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활동뿐만 아니라 인턴십이나 뭐 신입 포지션이 열린다 하면은 일단 지원해 보시고 지원서도 여러 번 쓰면은 더 계속 좋은 최종본이 나와요. 그런 만큼 지원 계속 해보시고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시간이 좀 오버가 됐는데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뭐 이력서 첨삭이라던가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은 이쪽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QR코드 안에는 뭐 링크드인, 깃허브, 이메일, 트위터도 다 넣어놨으니까 어떤 플랫폼이든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